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자, 2차전 현재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과 중국의 대결, 김지석 구단 대 판테이 구단의 대결인데요. 네. 방금 전에 TV를 켜신 분은 김지석 구단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네. 텐데 뭔가 각오를 다진 듯 짧게 잘랐습니다. 자, 판테이 구단도 어느덧 20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선수가 등장했을 때에는 어떻게 10대가 이렇게 바둑을 잘 두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경력이 쌓이고 지금 노련한 바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농심배 첫날 검토실에서 김지석 구단을 봤잖아요. 네. 사실 그때는 제가 좀 낯설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한 사람은 저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긴 어렵습니다만 김지석 구단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꽃미남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좀 예쁘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삭발을 하고 나니까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배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지석 구단에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이번 농심배에 결혼한 각오를 다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통으로 움직일 생각인가요? 노골적으로 움직이네요. 이건 여기를 넣는다면 네. 그냥 안에서 대놓고 살겠다는 뜻인데 이런 배짱 두둑한 수가 나옵니까? 일단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에는 백에게 이렇게 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둬줬습니다. 서로 기세의 충돌입니다. 서로 굉장히 잘 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장점을 더 잘 살리는지 그런 승부네요. 얼마 전 신화호배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세찬 공격을 받았던 경험자로서 김지석 선수의 공격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아까 운영하는 편이 흑보다는 백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달라지셨네요. 판티니 구단의 이 선실리 후타의 작전 100번일 때 반면 운영 이런 것이 굉장히 매끄럽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지석 구단이 100번을 쥐는 것이 좀 더 승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결국 흑번이긴 했습니다만 김지석 구단이 가장 장기로 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짜여 나가고 있고 또 판티니 구단은 판티니 구단 나름대로 타기에 굉장한 강점 있는 선수라서 지금은 정말 두 선수가 잘 맞붙은 것 같아요.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오랜만에 옛날 김지석 구단의 대마 다 잡는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공격하면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최철한 선수죠. 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은 전투형으로는 불리어도 공격형으로 불리진 않습니다. 워낙 부분전 출기가 뛰어나고 또 기세가 좋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세계대회에서 보니까 역시 명불허전이더라고요. 전투형 기사들만의 확실히 뚜렷한 색깔들이 있어요. 네.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최철한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었죠. 실제로 과거에 이 응시배에서 우승을 차지할 당시에 4강전에서 류싱 선수의 대마를 다 잡고 8강에서 구리 선수의 대마를 다 잡고 그렇게 세계대회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대마를 계속해서 잡는 모습은 지금까지 최철한 구단 이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오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 돌들이 그래도 잡힐 돌은 아니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살려주더라도 흙은 이 부근을 4선으로 집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선으로 지어가고 또 이쪽 부분에 어느 정도 집을 지어가고 그런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흙의 집 모양이 20집,
30, 40, 대략 50집 이상 나거든요. 이제 이쪽까지 한 칸을 뛴다면 집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길을 닦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살기 위함이기는 했지만 백이 뒤에서 미는 행마였거든요. 네. 지금 이 형태도 흙이 괜찮은 건가요? 일단 길이상으로는 이렇게 미는 행마는 좋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가서 미는 것은 거의 바둑에서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행마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두어도 이 흙의 세력을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네. 이쪽에 백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고 좌상 쪽도 단단하게 형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흙의 세력이 다른 곳에서 쓸 곳이 마땅치 않다면 그때는 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마였죠. 나중에 흙 두 점 움직이는 맛 없을까요? 이쪽을 나가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럼 완벽하진 않거든요. 나가고 이렇게 두었을 때 아래쪽을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쳐서 쭉 뚫는다면 네. 굉장히 통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이곳의 백돌에 대한 공격이 우선이니까요. 이곳을 두면 건드려서 괜히 이제 바깥쪽의 흑돌이 좀 약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판팅이 구단이 이쪽의 백돌을 살리다가 지금은 혹시 이쪽에 어떤 것을 노리기 위해서 남겨놨는데요. 안에서 삶을 확보하고 나면 먼저 여기를 교환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서 이 뒷맛을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저 붙임수도 까다롭죠. 흙이 어느 쪽을 젖히든 그 반대쪽을 젖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을 젖히고 이쪽을 젖히면 반대로 이곳을 젖혀가서 그때 흙의 응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느는 변화 살펴봐야 하나요? 일단 일감은 그래서 이쪽 느는 수예요. 아, 아래쪽이요. 네. 그래도 이곳을 젖힌다면 그때는 끊어서 이것은 흙도 해볼 만하죠. 이 한 점을 나가도 계속 따라 나오면 백이 제압당해 있습니다. 저는 좀 겁이 많은가 봐요. 위로 느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위로 느는 것은 좀 더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 백도를 추격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쪽이 좀 나아 보입니다. 그럼 네. 공격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는 장면이 온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쪽 느는 거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돌을 잡으러 가기보다는 좀 더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고 결국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작전이 이곳이나 이쪽을 느는 변화입니다. 아, 위를 선택을 아, 하네요. 네. 네.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형태를 구축합니다. 지금의 형태가 백이 젖히고 끊는 자세가 나왔을 때 반대쪽보다는 좀 더 껄끄럽긴 한데요. 김시석보다는 이 싸움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냥 삼선으로 막는 정도가 아닌 거군요. 그 삼선으로 막는다면 일단 공격은 좀 포기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여기를 밀어갈 때도 거의 늘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좀 구축하는 느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가 됐을 때 음, 그때 쉽게 백을 안정시켜주는 느낌은 드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자, 먼저요. 한 수를 더 뜨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백이 이교환이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쪽 부분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쪽 부분에선 좀 강렬하게 두는 거죠. 그 흙이 이쪽에서 뭐 이어주지 않고 이쪽을 민다거나 혹은 젖혀서 백의 근거를 다 빼앗으러 왔을 때에도 약간의 이 탈출 구멍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티니 구단도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럼 위로 밀고 싸울 수 없나요? 위로 밀면 이곳을 이제 젖히거나 혹은 이쪽을 젖혔을 때 그때가 좀 문제죠. 여기를 끊어도 이제는 이렇게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젖힐 수 없던 자리가 이 교환으로 인해 젖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양은 딱히 반발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백이 이쪽을 젖혀도 이 상황에서 끊는 것은 우측으로 완벽하게 돌파가 되기 때문에 흑의 형태가 좋지 않죠. 그리고 결국 뒤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 교환 자체는 오히려 백에게 호구 치는 모양을 딱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있는 편이 더 나을까요? 그냥 있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은 이미 이 부분은 그냥 백돌이 살았다 그렇게 보고 이쪽을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보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돌파를 당하면 좀 얇긴 하네요. 네, 지금의 들여다본 수는 판팅이 구단의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딱히 뭐 반발이 보이진 않네요. 네, 역시 김지석 구단도 좀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반발을 선택하진 못했습니다. 네, 이제 뭐 당연히 젖힐 테고요. 이제 흙이 끊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뒤로 젖혀서 넘어가는 것을 노려야겠죠. 이곳을 두고 네. 이으면 그때 이렇게 늘어서 뭐 크게 당한 것은 아닙니다. 막으면요. 그러니까 문제는 막았을 때인데요. 이때 이 교환이 분명 득이긴 한데 여기를 끊을 때 백은 패를 하는 것과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이곳을 잇는다면 흙이 이렇게 마늘모를 했을 때 이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끊어가게 되고 이 상황에서 백은 이쪽으로 다시 손이 돌아와야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두게 되고 흙은 이쪽 부분을 지키게 됩니다. 이 변화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밀고 이건 뭐 늘 수밖에 없고 결국 이쪽을 살고 중앙을 버리는 진행으로 갈지 뭐 아니면 백이 더 강하게 여기가 선수니까 이쪽을 아예 끊자고 하면서 이 부분의 수상전으로 갈지 굉장히 네. 복잡한 변화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었네요. 지금 이 마늘모가 자체로 안 되죠.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아, 그냥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곤란하네요. 그렇다면 백이 호구로 돌파라는 게 가능하네요. 네, 네. 역시 막아갑니다.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이 백돌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양쪽의 흙을 가르면서 살게 된다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2단 젖혀서 못 넘어갈까요? 일단은 끊었네요. 여기를 2단 젖혔다면 일단 이쪽을 끊어가는 데는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요. 네. 뭔가 패도 봐야 될 것 같고 좀 복잡하네요. 일단은 먼저 여기를 끊었다는 것은 네. 아래쪽으로 넘어갈 생각은 아닌 겁니다. 입구자는 가만히 단수 쳐서 안 됐고요. 그렇다고 꽉 막는 것도 안 되고요. 여기서 별다른 수단이 없다면 진짜 2단 젖혀서 그쪽에서부터 싸움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젖히면 이제 백도 뒤로 받고 했을 때 이 끊어둔 교환이 약간 안형에 있어서 오히려 이적수 느낌이 납니다.
백이 반발했을 때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는 흙이 여기를 눌러서 끼워도 이쪽을 이으면 중앙은 다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쪽을 막아가는 것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 흙의 성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곳을 젖히면 백도 이 한 점을 잡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단수를 칠 수 있는지도 확실치는 않아요. 이 상황에서 끊는다면 이제는 아까와는 좀 형태가 다르니까요. 뭔가 틀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네. 밀어갔을 때 좀 아프죠. 백이 선수로 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진짜 이렇게 될 거라면 먼저 젖히는 편이 나았겠네요. 젖히는 것을 선택할 거라면 중앙을 끄는 수로 젖히는 것이 낫습니다. 김지석 구단의 이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 수익기 착오인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수익기가 빠르고 네. 그리고 뭐 부분전 수익기, 접전 이런 것에 굉장히 능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김지석 선수의 실력에 어울리지 않는 순간 깜빡하는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쪽 마늘모가 가능하다고 보고 끊었다면 딱 그런 약점이 등장을 하는 것인데 혹시 그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끊었을 때는 이쪽을 두려고 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백이 이것이 아니라 이쪽 단수 치는 수가 보여서 여기서 멈칫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뭐 건너붙이거나 안 될까요? 일단 돌을 쥐었습니다. 아, 다시 뒤로 젖히네요. 이건 중앙 쪽 뭐가 없다고 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 이럴 거라면 그냥 젖히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되든 안 되든 여기 단수 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까처럼 반발을 한다면 이쪽 부분은 많이 깨지지만 백도를 잡지 못한다고 해도 이 빵따님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꾹 참았을 때 여기를 좀 어설프게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흙의 걸림돌이죠.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네. 이 다음이 좀 어렵네요. 뭐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받아야 할까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백이 흙의 공격에 이 사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입니다. 살려주는 쪽을 네. 택하는군요. 살려주되 이제 이쪽을 백이 밀어갔을 때 가장 영향력이 적은 쪽으로 받았죠. 돌고 돌아 결국은 백도 살고 흙도 이쪽 부근을 3선으로 집을 완벽하게 사수해내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형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 약간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우중왕 살아났으니까. 판테이 구단 이제는 중앙 쪽이 안전하니까 이 교환을 아끼지 않죠. 그리고 그 호구 치는 수로 인해서 흙이 이쪽을 준동하는 그 뒷맛은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 지켜졌을 때 우상 흙집은 몇 집이 마련이 됐죠? 일단 이 부분의 처리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이어서 지켰기 때문에 백이 밀어온다면 젖히고 젖히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집이 나면 상당히 많이 나죠. 안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오히려 정수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밀어서 이쪽까지 다 막히기 때문에 네. 상대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적더라도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정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예 그냥 이런 곳을 붙여서 여기는 항상 단수 치면 이을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일감은 좀 굴복이어도 이런 자리입니다. 네.
조금 더 하려고 네, 하는군요. 강하게 두네요. 어제 판팅이 선수와 고노린 선수의 바둑 중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는 타계를 할 때에도 좀 공격적인 타계예요. 항상 상대의 뒷맛을 노리고 약점을 노리고 찔러가면서 타계를 합니다. 방금 전에 우변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었죠. 분명 흑의 이 세력권 안에서 타계라는 과정인데도 그 빈틈을 찔러서 들여다보고 또 가르고 가고 네. 그런 면이 이 선수 타계의 강점입니다. 좀 강수 없을까요?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흑 한 점을 백이 제압하고 있는 자세에서 이 백도를 거의 잡으러 가다시피 하려면 이곳을 끊어서 근거를 빼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부담이 무리스럽죠. 큰가요? 예, 이것은 뭐 밀었을 때 흑돌이 잡히진 않습니다만 백이 늘고 이렇게 젖혀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가만히 따내고 이쪽을 꼬부려 간다든지 이건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아직 이쪽도 처리가 안 돼서요.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백 붙인 자리 옆에 갖다 붙이면 이런 수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은 어차피 이쪽 부분을 백이 빠져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사수하는 것이 흑의 목적이 됩니다. 이 수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젖히거나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붙이거나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김지석 구단은 뒤로 받아 두었습니다. 네, 뒤로 한번 받아둔 이상 계속해서 받아야죠. 그럼 상변은 5선에서 우변은 4선에서 막은 정도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쪽 부분이 집 모양이 여기를 이제 단수 치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좀 더 파고들 여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흑도 여기 단수가 항상 선수로 듣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의 집으로 확정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집에 24, 30, 40 여기까지 쳤을 때 한 48집이 납니다. 그럼 이쪽이 5집이었으니까 53집에 백이 침입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백이 침입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고 이것은 집이 꽤 불어났죠. 지금 백선수 되는 건가요? 네, 백이 지금은 이쪽 부분 탈출하는 것도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교환해 놓는다면 이 백은 살아 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삭감을 그냥 바깥에서 깎아 들어가고 이런 곳을 벌린다든지 쉽게 둔다면 흑은 아까 48에 50, 약 60집 정도 나고 한 65집까지 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0집은 27, 35, 40, 50 이런 곳을 벌리면 한 59집 정도 날 것 같아요. 미세하네요. 네. 집으로는 얼추 균형은 맞아 있습니다. 네, 백이 벌려야 쉬운 9집이면 다시 또 흑돌 차례거든요. 다시 흑돌 차는데 사실 이곳을 손 빼기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서요. 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쪽 부분을 근데 이제 뒤로 받고 다시 백이 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곳에서는 이제 백이 살 텐데 선수로 살고 나서 판팅이 구단의 선택이 이곳 침입일지 아니면 바깥쪽에서 삭감을 갈지 그 부분이 포인트네요. 흑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이쪽 붙이는 이 두 칸 사이를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따로 못 살까요? 따로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일단 연결고리만 봤을 때는 이렇게 젖혀서 이곳을 준다면 차단은 되죠. 네, 이렇게 끊는다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의 입장에서 뭐 이런 곳을 준다든지 날일자를 준다든지 해서 이쪽 부근을 이용하면서 이 안에서 사는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 감각적으로 한눈에 봐서는 흑이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흑은 여차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있으니까요. 백이 받을 때 그때 이렇게 연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집으로 약간 손해가 될 여지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안에서 살고 싶죠. 지금 갑니까? 지금 갈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물어보네요. 네. 응수타진이 될 수도 있는 수인가요?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만 당장 둘 줄은 몰랐는데요. 판팅이 구단의 생각 이런 것 같네요. 흑이 사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흑이 사는 그림이라면 백도이 따내는 것이 선수가 돼서 이제는 이곳 연결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단수가 선수인지도 확실치 않고 나중에 좀 더 깊이 파고들 여지도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의 교환을 아낀 채 이곳부터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지덕 구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두고 이쪽으로 단수 쳐서 그냥 연결을 꾀할지 아니면 이 장면에서 뭐 아래쪽을 붙인다든지 해서 좀 파고들면서 안에서 이 부분 악수를 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찾아볼지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젖혀갔고요. 자, 대국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40분 정도 흘렀습니다.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이제 곧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들어갈 텐데요. 네, 지금까지 사용 시간이 비슷하다면 각자 한 10분씩 남아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 김지석 구단 쪽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한 것 같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체감으로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두 선수의 그 시간 사용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두 선수는 어느 한쪽이 뭐 그렇게 과하게 속기형도 장고형도 아니라서 비슷하게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한때는 김지석 구단이 이 한국의 탑10 중에 가장 속기형 기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좀 그때에 비해서는 장고형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최근에는 그냥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딱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이죠. 보면 이 중국의 날고기는 속기형들이 워낙 많아서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리친청 선수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빨리 둡니다. 커제 구단도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던데요. 커제 구단도 빨리 두는 편이죠. 네, 커제 구단보다 더 빠른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리친청 선수가 가장 빠르고요. 네. 그 뒤를 잇는 선수가 이제 미위팅 커제 선수죠. 다 또래 기사들이네요. 네,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빨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빅쟁고가 2시간 줘도 1시간 채 안 쓰던데. 네. 예전에 미위팅 선수와 리친청 선수가 그 천원전 도전자 결정전을 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 두 선수가 각자 3시간 가까이 주어지는 제한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대국이 끝났습니다. 네. 그 도전자 결정전 같은 큰 판에서 오전에 끝났다는 것은 두 선수가 얼마나 속기형인지 잘 알려주는 일화죠. 근데 뭐 세계 대회가 더 크고 중요한 대회잖아요. 네. 근데 본선 보면 가장 먼저 끝나는 기사가 우리 한국의 신진서 선수던데요. 지금은 한국의 이 탑10 기사들 중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가장 속기형입니다. 그런데 그 신진서 선수도 중국의 속기형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아요. 네. 빠르게 둔다는 것은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빠르게 두면서 정확하다면 그게 가장 좋죠. 근데 요즘 빠르게 두면서 다 잘 두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속기형 기사들은 대부분 보면 좀 적당히 일단은 처리를 하면서 그 시간을 중반에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점 차리를 찾으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장면에서 어차피 생각해도 이 정도 둘 것이다라고 미리 하고 좀 빠르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귀 쪽에 좀 손해를 보는 쪽으로 남겨둔 건가요? 지금은 판팅이 구단도 실리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중앙의 백돌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위쪽을 끊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켰고요. 이 정도라면 서로 그냥 무난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백도 이제 연결하는 맛 있으니까 우변에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를 백이 먼저 선수 교환을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이 이곳이나 이곳으로 선수 교환을 하는 것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흙이 이쪽을 갖다 붙여서 아래쪽을요. 네. 지금 단수가 항상 선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는 것은 쭉 밑으로 넘어서 집으로 손해가 크고 여기를 막는다면 그때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지금 이쪽을 늘고 네.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단수 치고 따내기만 해도 크게 수가 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방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모양으로 보면 깔끔해 보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다른 곳을 둘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모양은 이수가 더 좋지만 지금은 흙도 이렇게 찝어서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수가 깔끔합니다. 결국 이제 그곳 교환은 거의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어디를 둘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쪽 파고드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더 불안한 것 같긴 해요. 이런 곳에 백돌이 있다면 좀 더 강하게 파고들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든다면 이곳을 띄었을 때 단수치고 뭐 한 번 더 이쪽을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까지 두는 것이 크게 이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딸 때 이쪽을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곳에 4점은 잡히니까요. 네. 놓치지 않는군요. 네, 그 자리 뭐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 다음 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백이 살긴 했지만 김지덕 구단도 최대한 집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전체적인 집의 균형은 맞아 있기 때문에 이 바둑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네요. 이제 상변과 좌변 부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특히 상변 쪽은 흙이 한 번 더 이곳을 한 칸 띄면 모양이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먼저 이곳을 건드려야 할 텐데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백이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것과 그냥 바깥쪽에서 깎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뛰면 이쪽을 붙여서 뭐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흙도 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하나 교환하고 이제 뛸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렇게 뛰어서 나왔을 때 네. 과연 어느 정도의 공격이 가능할지 또 백은 타개는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봐야겠죠. 제가 백이라면 안쪽으로 강하게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자리까지는 교환을 시키네요.
붙여서까지 막을 수 있나요? 네, 이쪽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수 치는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단수 치고 붙인다면 가장 안전하고요. 먼저 붙였을 때는 이제 혹시나 백이 이쪽으로 반발을 해서 그때 단수 칠 때는 그 교환이 약간 악수니까 뭐 백도 여기를 따내고 바꿔치기 하는 뭐 그런 그림이 살짝 그려지긴 합니다. 안전한 것은 하나 단수를 치고 딸 때 그때 붙이는 수가 안전합니다. 당장은 그냥 붙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단수를 치고 백이 따낼 때 그때 이곳을 따낸다면 흙이 여기를 붙여서 끊으러 가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붙이는 수로 차단이군요.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도 뭐 물론 먼저 이곳을 호구 친다면 그런 것은 방비가 되면서 처리가 되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흙이라면 이런 식으로 어려운 변화를 남겨두기보다는 이제는 백도 뭐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네. 안정이 되었으니까 여기를 단수를 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반발 안 나오겠죠? 여기서 반발이라면 뭐 이런 곳을 호구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드는 그림이 될 텐데요. 딸 때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곳을 둬서 104점을 살릴 수 없다면 과연 파고든 것이 득인지가 좀 의문인데 그렇다고 살리자니 이곳 느는 것도 선수고 이 자리도 다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둔다면 100 전체가 흑돌에 갇혀져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 형태는 이곳을 두고 백이 따는 것이 정수일지 이쪽이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시간을 꽤 드리는데요. 네, 저는 좀 의외인데요. 뭐가 더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좀 추측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뭔가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만약 단수 치고 붙이는 걸 두지 않는다면 좀 의외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더 있을까요? 그 자리요? 역시 뭐 쉽게 두진 않네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무슨 노림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가능합니다.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 여길 단수 치고 땄을 때 이 교환은 당연히 흑이 득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따냈을 때에는 자체로만 본다면 좀 악수거든요. 이제는 이쪽 단수가 아예 듣질 않습니다. 백이 따낸다면 그때 이쪽을 어떤 식으로 지키겠다는 것일지. 이 교환 자체로 이제 백이 끊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 네,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일단 치받았네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교환하고 이쪽을 쳤을 때 좀 득이라고 보는 것일지 아니면 이수가 의외의 수인 만큼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지 그냥 단순하게 단수로 가는군요. 득이라는 뜻이네요. 그냥 단수 치면 이쪽을 따내는 것이 좀 싫었던 상황이니까 미리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쪽으로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약간 의외의 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크게 어떤 대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환은 아니었습니다. 잡으러는 못 가는 거죠?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중앙의 정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